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온라인 마케팅 학과의 서진수 교수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제목이 다양한 실전 사례로 배우는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챗 GPT 실무 활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이 많이 길죠. 우리 학우님들 아마도 생성형 AI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가 워낙 빨리 변하고 또 워낙 새로운 기능이 자주 나와가지고 저희 온라인 마케팅 학과에도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이 있고 또 다른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녹화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내용들이 너무 빨리 급속도로 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최신 버전들을 우리 학우님들께 쭉 소개를 해드리고 다양한 생성형 AI 중에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들 몇 가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하고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 가져와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생성형 AI 특징과 활용 분야, 다양한 생성형 AI를 쭉 한번 보시고, 나에게 맞는 건 이건 것 같아. 이런 기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뭐 딥시크, 미드저니, 퍼플렉시티, 달리, 레오나르도 AI, 코파일럿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좀 아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생성형 AI가 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그 엔진별로 특징이나 종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르니까 특히 돈 내고 써야 되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쓰려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나갈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지금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미드저니, 코파일럿 이거 다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회사에서 돈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돈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뭐 생성형 AI 밑에만 한 3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쭉 듣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게 요거겠다 싶으면 그거 무료 버전 좀 써보시고 필요하다 이러면 돈 내고 또 쓰시는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자, 제일 먼저 모든 생성형 AI의 시작이 챗 GPT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챗 GPT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챗 GPT의 탄생은 2017년도에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때 당시에 이제 구글이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했던 게 번역이었죠. 번역인데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하는 비법을 공개를 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 크게 보면 논문이 두 가지 뼈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코더라는 부분과 디코더라는 부분.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코더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캣으로 번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인코더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이 고양이라는 걸 입력했으면 고양이를 입력했다는 걸 알아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고양이를 입력했네. 요게 인코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NLU라는 게 뭐냐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자연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말. 한국어든 영어든 뭐 한자든 일본어든 간에 사람이 쓰는 말을 자연어라고 부르는데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인코더라는 기능이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 중에 인코더에 더 집중해가지고 기술을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벌트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텍스트 마이닝 할 때 벌트를 좀 나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잘 안 쓰긴 하는데, 자, 벌트 기반으로 발전한 엔진이 구글 바드라고 하는 엔진이에요. 요즘 없죠? 요즘 저기 제미나이로 다 바뀌었는데, 자, 반면에 오픈 AI는 디코더에 집중을 했어요. 같은 논문을 봤는데도 오픈 AI는 디코더에 집중을 해서
NLG라는 거 있죠. 디코더는 뭐냐면 고양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이해했어요. 아, 그럼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CAT라는 걸로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코더는 번역된 내용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NLG라고 하는 거 있죠.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이거의 약자예요. 생성하는 거 있죠. 요 기술을 발전시켜서 나온 게 GPT라는 기술이에요. 오픈 AI에서 만든 거고, 그 GPT 여러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거죠. 오픈 AI 설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2015년도에 오픈 AI가 만들어졌고요. 설립자는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일리아 스케버, 그다음에 그렉 브로먼, 올리비에 그라비아스 뭐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사실 샘 알트만은 인공지능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들 있죠. 특히 저 일리아 서츠케버 같은 분은 알파고 논문 저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혼자 쓰진 않았지만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분이죠. 챗 GPT하고 GPT-4 설계했고, 그렉 브로먼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요. 올리비에 그라비아스라는 여자분인데 굉장히 실력자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탄생 비화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이 불행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손 놓고 있지 말고 모여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라고 해서 설립한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설립할 때 우리 돈 많잖아.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걸로 만족하자 해서 비영리 단체로 출발을 했죠. 처음에 돈 안 벌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샘 알트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뉴욕의 그 증권사 있죠.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뼛속부터 돈 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좋은 기술 가지고 왜 돈을 안 벌어? 이렇게 해서 맨날 싸웠대요.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맨날 싸우다가 결국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만두고 나갔죠. 그리고 사실 나머지도 다 그만두고 나갔어요. 샘 알트만하고 싸워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픈 AI가 돈 버는 회사로 바뀌고 있죠. 돈 벌고 있잖아요. 사용료 받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처음 출발은 이제 그랬었어요. 자, GPT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챗 GPT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종류가 이제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여러 종류가 있다가 GPT 3.5 버전에 채팅 기능을 붙여가지고 나온 게 챗 GPT였죠.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완전 우리가 알파고 보듯이 충격받아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텍스트만 만들 수 있었는데 2022년에 자, 현재는 이제 5점대 버전이 나왔죠. 근데 챗GPT 5 버전부터 이 멀티모달을 지향하고 있어요.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글자, 이미지, 소리, 뭐 영상 이런 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멀티죠. 네. 지금은 이제 그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성능도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5.4 버전인데 워낙에 얘네들이 버전이 빨리 올라가서 뭐 몇 달 후에 또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생성형 AI가 굉장히 빨리 버전업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자, 요금제별 특징을 한번 볼게요. 프리는 무료인데, 이제 사진 몇 장 만들면 한도 다 차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치는 것도 조금만 물어보면 바로 한도 차서, 한도가 차면 내일 요 시간이 될 때 딱 24시간 정도 잠기죠. 프리즈 돼가지고 잠겼다가 내일 요 시간이 되면 다시 언락 되죠. 그리고 또 치다가 또 잠기면 또 하루 기다려야 되고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번거로우면 돈 내고 쓰세요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고 버전이 있는데 15,000원, 13,000원 되고 뭐 무료보다는 사용량이 많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많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플러스라는 버전이죠. 플러스 버전은 약 한 29,000원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른데 월 20달러고요. 20달러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인 유료 플랜입니다. 그래서 나 챗GPT 돈 내고 써요 이러면 대부분 플러스 요걸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사용량이 너무 많다 이러면 여기 프로라는 버전도 있어요. 헤비 버전.
이런 것도 있고 200달러죠. 월 200달러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팀 버전이 있어요. 회사 내에서 이제 팀별로 단체로 쓸 때, 단체 버전 1인당 약 25에서 30달러 정도 되고. 근데 보면 사실 팀 버전 쓸 거면 플러스 버전 쓰겠어요. 플러스 버전 5명 가입하는 게 팀 버전 쓰는 것보다 더 싼데. 그죠? 이게 정책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별도 문의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겠죠. 뭐 회사 전체 수백 명, 수천 명 쓸 때 뭐 그렇게 쓰는 라이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버전이 있고, 챗GPT는 이제 범용 생성형 AI죠.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는데, 뭐 교육할 때 이런 수업 자료나 문제 같은 거 만들고 해석할 때 많이 또 쓸 수 있고, 업무 생산성에서 보고서 작성, 회의 요약, 뭐 이메일 작성 이런 거 할 때도 쓰고,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 같은 거 있죠. 블로그 글을 쓰거나, 뭐 블로그에 이미지를 만들거나, 유튜브 대본 같은 거 쓰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또 광고 글이나 뭐 영상 이런 거 만들 때도 많이 쓰고요. 연구개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막연할 때 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힌트를 좀 되는 경우도 많죠. 자, 이런 게 이제 챗 GPT입니다. 나중에 이제 워낙에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좀 아실 것 같고요. 자, 제미나이 한번 볼게요. 구글 제미나이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2023년에 제미나이 1.0이 나왔어요. 1.0이 나왔는데, 이제 요때는 뭐 구글이 만들긴 했는데, 챗 GPT하고 비교해 보니 뭐 그닥 좋진 않네? 이런 평이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제미나이 3이 되면서부터 3 있죠? 3이 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의 평이 이거 챗 GPT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제 써보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추천 활용 분야들을 제가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꼭 뭐 이 분야에 써야 된다는 것만은 아닌데, 법령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설계할 때, 그런 의미고요. 이제 울트라 버전, 프로 버전인데, 제미나이는 돈 내고 쓴다 이러면 대부분 이 프로 버전을 대부분 쓰죠. 프로 버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래시 요거는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안 써요. 챗봇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만들 때 좀 쓰고, 나노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버전이고요. 보통은 이제 프로 아니면 울트라인데, 울트라는 굉장히 용량이 많지만 되게 비싸고, 이제 프로 버전을 일반적으로 많이 돈 내고 쓸 때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챗GPT보다 제미나이가 조금 더 우리 학우님들께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성능은 비슷한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도 상당히 용량을 많이 줘요. 무료 버전으로 뭐 프롬프트 날리면 거의 막힘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내고 쓸 때는 훨씬 더 좋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버전별 요금제를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 제 얼굴에 가려가지고 이게 잘 나오지가 않는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미나이야, 너 버전별 요금제하고 특징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좀 얘기를 해줘요. 프로는 이제 월 무료고, 플러스 있죠. 플러스는 월 11,000원. 그 다음에 프로. 요 프리는 무료인데 프로가 29,000원 정도 이게 20달러 정도 됩니다. 20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울트라는 뭐 엄청 더 비싸죠. 근데 이제 차이를 보면 뭐 다른 거는 쭉 비슷한데 여기 플러스 요거는 이미지 같은 걸 만들 때 하루에 10장 정도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근데 프로 버전은 이미지 만들 때 하루에 100장 정도 만들 수 있죠. 울트라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버전은 동영상 만들 때 제한적으로 뭐 한 두 개 정도 보통 되더라고요. 한 개에서 두 개 사이 정도 되고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 건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사실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 이제 영상 만들고 사진 만들고 이런 데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요 프로 버전 쓰거든요. 프로 버전 쓰는데 요 무료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다 이러면 이제 프로 버전 결제를 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요거는 자세한 건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로 챗GPT하고 비슷하죠.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요.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데이터 분석도 상당히 잘하죠.
상당히 잘하고 컨텐츠 이런 거 만들고 저도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내용 쓸 때 텍스트 내용하고 어, 이미지 만드는 거, 이 제미나이 이미지가 진짜 멋지게 잘 만들어집니다. 물론 챗GPT도 좋지만 이따가 만드는 거 좀 자세히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자동화. 제미나이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합돼 있잖아요. 지메일, 뭐 구글 다큐먼트, 구글 시트 뭐 이런 거,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싹 다 연동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기업 업무 자동화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많이 하죠.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제미나이를 주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 챗 GPT하고 비슷해요. 그죠? 자, 클로드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드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설립일은 2021년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보면 쭉 있고 창립자가 요즘이죠. 이 다리오 아모데 이 사람이 사장이고요. 그다음에 다니엘라 아모데 둘 다 성이 똑같죠. 앞에 이름이고 뒤에 성인데 요 두 사람이 같은 그 오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사람이에요. 형제는 남자끼리 형제잖아요. 자매는 여자끼리고 그래서 어, 한 명은 요 사장은 남자고 요 사람은 프레지던트 부사장은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픈 AI 출신 연구자들이 설립한 회사예요. 처음에 이제 오픈 AI의 연구자로 있다가 이제 싸웠는지 뭐 하여튼 내부의 반응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차린 회사가 엔트로픽입니다. 오픈 AI에서 연구 부사장으로 맡았던 핵심 인물이고 이제 아모데이 같은 경우에는 여동생이죠. 여동생이고 오픈 AI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엔트로픽을 함께 창업을 했어요. 엔트로픽 창립 멤버 중 상당수가 오픈 AI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겁니다. 되게 좀 웃기죠. 오픈 AI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오픈 AI의 경쟁 제품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픈AI에서 LLM 연구하고 AI 정렬, 뭐 AI 안전성, 이런 거를 같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요 안정성 요 부분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회사 내에서 이제 팀이 이렇게 돼 있었대요. 어떤 팀은 AI를 더 빠르게 연구하자 이런 팀이 있었고, 어떤 팀은 야, 빠른 게 다가 아니야. 안전하게 쓸 수 있어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팀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근데 사장이 빠르게 발전시키자 여기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안전하게 연구해야 된다 했던 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만두고 나와서 저 클로드에 들어가고 엔트로피 거기 들어가고 뭐 퍼플렉시티 거기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 뭐 이런 데로 오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 구조도 변했죠. 원래는 비영리였잖아요. 비영리 연구기관이었는데 영리회사, 돈 버는 회사로 바뀌면서 이게 아닌데 처음에 내가 입사했을 때 가졌던 비전은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여기 연구팀이 떠나서 오픈AI를 떠나서 엔트로픽 창업을 했고요. 핵심 목표는 이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자. 그래서 도움이 되고 정직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이 엔트로픽에 투자한 투자자가 웃긴 게 구글이에요. 구글은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픽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 세일스포스 뭐 이런 데서 스파크캐피탈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엔트로픽에 투자를 했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구글인데 우리하고는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엔진이 있지만 생성 AI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하고 엔트로픽하고 경쟁 회사인데 투자를 했죠. 엄청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자, 클로드라는 이름은 왜 나왔냐면 클로드 셰논이라는 분의 성함을 따온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수학자고 정보 이론의 창시자예요. 이분이 그 1958년 정도에 다트머스 포럼이라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회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릅시다 해서 마빈 민스키 교수님하고 뭐 MIT에 있는 마빈 민스키 교수님하고 여기 클로드 셰넌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 다섯 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런 용어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컴퓨터 역사에서. 근데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클로드라고 부른 겁니다. 약간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성격도 있죠. 자, 클로드의 버전별 특징. 클로드도 버전에 따라서 이게 특징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점점 이제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하이쿠나 뭐 소넷 보통 기본은 소넷입니다. 우리가 클로드를 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소넷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상당히 비싼 버전이 제미나이에서는 울트라인데 요 클로드에서는 오퍼스라는 버전이 제일 비싼 버전이고 최근에 또 새로운 버전이 또 나왔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가격 차이. 프리, 프로, 맥스도 있고 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많아서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프로 버전 이런 거를 많이 쓰죠. 이게 조금 여기 20달러예요. 다른 거하고 똑같죠? 제미나이도 20달러고 챗GPT도 20달러예요. 클로드도 20달러. 개인용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이 쓰면 이런 버전들 써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무료로 좀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거 돈 내고 가입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클로드하고요. 많이 나오는 말이 클로드 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 들어보셨죠?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는 어떻게 다르냐? 그거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클로드는 대화형 AI 비서고 우리가 모르는 거 있을 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정치든 역사든 뭐 경제든 뭐든 간에 다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 상담사에 가깝고 클로드 코드는 이름에 코드가 붙었죠. 그래서 얘는 코딩 작업에 특화된 터미널 기반 도구예요. 비슷한 게 커서라는 게 있죠. 윈도우의 CMD 창 같은 거에다가 코딩 작업을 할 때 도움을 받는 AI. 그게 클로드 코드죠. 그러니까 이 클로드는 코딩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코딩 작업은 엄청 잘하진 않고요. 그냥 좀 하긴 하는데 클로드 코드에 비해서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를 비교하면 클로드 코드가 훨씬 더 코딩 작업을 잘해주죠. 근데 클로드 코드는 코딩은 잘하는데 나머지는 못해요. 근데 클로드는 이제 법령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클로드 코드는 파일을 직접 다루고 작업까지 해주는 개발 보조자. 코드만 짜는 건 아니고요. 특정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들 뭐 읽어와서 내용 파악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해요. 문서 작업 이런 것도 클로드 코드 잘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제 약간 개발자 느낌이 많이 나는 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이렇게 다르고요. 자, 최근에 나온 게 클로드 미토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데, 클로드 미토스는 클로드가 코딩을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 클로드 미토스라는 최신 버전은 시중에 나와 있는 보안 프로그램들 있죠. 우리 인터넷 배킹 같은 거 하면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 깔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의 버그 같은 거 있죠. 그걸 자동으로 얘가 다 찾아가지고 다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온 게 클로드 미토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보안 프로그램들 다 깨버려서 저게 오픈이 되면 이제 보안 프로그램 다 쓸모없게 된다 이래가지고 은행장들 모여서 회의하고 뭐 그게 지난주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클로드 미토스는 지금 공개가 안 됐죠. 공개가 안 되고 클로드에서 일부 사용자에게만 테스트용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해킹처럼 뚫린 거예요. 그래서 뭐 허용 안 받은 사람도 여기에 접속을 해서 막 쓰고 있는 게 며칠 전 이슈입니다. 오늘이 4월 23일이거든요. 근데 4월 한 20일 정도 뉴스에 보면 클로드 미토스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들이 해킹 비슷하게 들어와서 클로드 미토스를 마음대로 쓰고 있다라는 게 발견됐다. 그래서 뭐 클로드에서 엔트로픽에서 계정 차단하고 난리 났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최신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퍼플렉시티라는 엔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검색 엔진,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자, 어떤 검색을 하면, 자, 질문을 입력을 해요. 그럼 결과를 목록으로 제공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결과 하나씩 눌러봐야 되죠. 눌러보는데 그 사이에 이제 광고도 많고 원하는 정보 찾을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찾았다 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만의 뇌피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퍼플렉시티 창업자들이 야, 검색을 해서 결과만 보여주지 말고 그 결과를 요약을 해서 사람이 원하는 답을 알려주자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는 검색 엔진 더하기 대화형 AI인데 이제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이에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도 인터넷 검색합니다. 근데 기본값은 아니에요. 기본값은 아니고 우리가 설정을 뭐 그렇게 하든지 프롬프트를 그렇게 치면은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퍼플렉시티는 일단 무조건 기본값으로 인터넷 검색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검색을 해서 내용을 AI가 요약을 해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있죠. 구글은 이제 그냥 구글 검색, 구글 AI 검색 말고 그냥 구글 검색 있죠? 그러면 그냥 목록만, 링크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챗GPT는 답변을 제공하죠. 근데 출처는 잘 안 알려주죠. 우리가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퍼플렉시티는 답변, 출처 같이 알려줍니다. 자, 퍼플렉시티는 이제 퍼플렉시티 AI이고요. 202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왔고, 이렇게 이제 뭐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뭐 데니스 야라츠 이름 되게 좀 복잡하죠. 근데 요분들도 보면 오픈 AI 연구자고요. 메타 여기 페이스북이죠. 거기 연구자고 뭐 이런 데서 쭉 이쪽 일 하던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모인 거예요. 제품 버전 이렇게 종류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보시고 보통은 이제 요 서치나 프로 요거를 좀 많이 쓰는데 자 가격 버전별 요금 가격 여기 쭉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이제 기본값은 연 20달러고요. 20달러고 이제 여기 쭉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 이제 주로 추천 분야는 이게 리서치, 실시간 검색하는 분들은, 실시간 정보를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를 쓰면 조금 더 유리한 게 많아요. 저도 이제 실시간 검색이 필요한 경우는 퍼플렉시티를 쓰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제미나이나 저 챗GPT보다 퍼플렉시티가 실시간 검색은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대신 비슷해요. 다른 애들하고 좀 비슷하고.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게끔 제가 요 가장 대표적인 네 개의 기능하고 뭐 돈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골라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일단 무료 버전으로 먼저 테스트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다 싶으면 돈 내고 쓰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차이점은 이제 정보 검색이 되게 중요하다 하면 퍼플렉시티를 일단 쓰고요. 나머지는 비슷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 업무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 구글 기반의 업무 자동화일 때는 제미나이가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해 안 하셔야 되는 게 분석할 때는 클로드가 최고야. 이거 아닙니다. 글 작성할 때는 챗GPT가 최고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사실은 정보 검색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이런 것도 쭉 종류별로 적어놨으니까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아, 내가 하는 업무에 이런 게 제일 좋구나 이런 걸 직접 느껴보셔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논문이 최근에 발표됐어요. 최근 다양한 생성형 AI 특징을 비교한 논문이 나왔던데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능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논문 찾아줘 이렇게 하면 이게 퍼플렉시티로 검색한 거거든요. 퍼플렉시티로 검색을 하니까 여기 이제 이런 논문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사실 최근에 나왔는데 이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생성형 AI들이 이름은 다른데 점점 기능이 비슷해지고 있다. 점점 사진 분석, 동영상 분석,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걸로 점점 비슷해지고 있더라. 그런 논문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우리 나노 바나나 2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기능이죠. 이미지 작업 엄청 재밌는 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노 바나나 2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 편집 모델입니다. 이미지가 사진 속 인물, 사물의 일관성을 유지해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들 때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첫 번째 이미지하고 두 번째 이미지가 인물이 달라져요.
입은 옷이 달라지고 머리 색깔이 달라지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나노 바나나 2는 사진이 달라도 인물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그게 탁월해요. 다른 엔진보다. 그래서 이미지 만들고 작업할 때는 나노 바나나 2가 거의 답이에요. 대화형으로 작업시킬 수 있고 내부에 텍스트 넣을 때 아주 아주 정확합니다. 이미지 안에 텍스트 넣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 있는데, 서진수라는 글자를 들고 있는 사람 써도 한글도 굉장히 잘 됩니다.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종류는 두 개가 있는데, 보통 나노 바나나 2 정도 써도 일반적으로는 충분하죠. 두 개의 차이를 제가 여기 적어 드렸어요. 차이를 적어 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나노 바나나 2, 요 표준형, 요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딸기를 두 손으로 맛있게 먹고 있는 귀여운 토끼 이미지 생성해줘 친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귀엽죠? 아주 귀여워요. 근데 제가 요 털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토끼의 색깔이 흰색이면 좋겠어. 그리고 귀도 더 길게 수정해줘. 그랬더니 딱 수정해주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참고로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에는 신스 아이디라는 워터마크가 삽입이 돼요. 그냥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미나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다. 그러면 그 이미지 가져와서 제미나이한테 주면 이거 제미나이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챗GPT 오픈 AI는 이게 이제 달리 3라는 모델을 쓰거든요. 근데 얘는 신스 아이디 같은 게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을 쓰는데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한테 챗GPT로 만든 이미지 가져와서 이거 뭘로 만들었어 이러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AI로 만든 도구에는 신스 아이디가 포함되는데 다른 엔진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첨부된 이미지가 진짜 사진인지 생성형 AI로 만든 건지 판별해줘라고 시켰어요. 생성 AI로 만들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알려줘. 자, 요거는 구글의 제가 아까 제미나이로 만든 이미지거든요. 그거 업로드해서 했는데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생성된 거 바로 찾아내죠. 신스 아이디가 있어서. 근데 요거는 챗GPT로 만든 거예요. 챗GPT로 만든 건데 첨부된 이미지가 진짜 사진인지 알려줘 했더니 제공해 주신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이미지는 구글의 AI 도구로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뭘로 만들었는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이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자, 프롬프트 이미지 만들 때 프롬프트 규칙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이미지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체 쓰고요. 그 다음에 행동, 상태, 그 다음에 배경, 예술적 스타일.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공식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볼게요. 커피 마시는 강아지 그려줘. 멍 라떼입니다. 멍 푸치노. 걔가 이제 마시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걔가 와서 커피 마시면. 그런데 공식을 썼습니다. 주체, 선글라스를 쓴 시바견이 행동,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배경, 파리의 노천 카페 테라스, 스타일은 픽사 스타일의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두루뭉실하게 쓰면 안 되고 좋은 이미지 만들려면 프롬프트를 굉장히 정교하게 쓰셔야 됩니다. 공식을 쓰지 않고 미래도시 풍경 이미지 생성해줘. 그러니까 했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공식을 썼어요. 주체는 이렇고 조명은 이렇고 스타일은 이렇고 구도는 요래 하니까 훨씬 더 무섭네요. 그런 걸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만들 때 프롬프트를 이렇게 공식을 뭐 딱 무조건 요걸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테이블 위에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 잔에 커피가 반쯤 채워져 있는 이미지. 이렇게 하니까 나왔어요. 뭐 나쁘진 않는데, 이 커피가 반 채워져 있네. 진짜 반은 이쪽이고 반은 이쪽이고, 우리가 얘기한 반은 이 반이 아닌데. 근데 오른쪽에 주체, 상태, 배경, 조명 스타일, 이런 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주죠.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좋다는 게 프롬프트를 자세히 안 써도 지가 이렇게 잘 만들어줘요. 근데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규칙을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요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그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자, 여기 도구 버튼 있죠. 제미나이에서 프롬프트 치는 거에 보면 여기 플러스 옆에 도구 있거든요. 도구 누르고, 동영상 만들기 요거 누르는 거예요. 만들기 누르고, 새 채팅을 시작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새 채팅 눌러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동영상을 만들려면 템플릿을 선택하세요. 근데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귀여워서 요걸 눌렀고, 요 있죠? 파란색 돼 있는 요거 눌렀고, 그 다음에 사진을 업로드 했어요. 토끼 사진 요거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기 눌렀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되는데, 딸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의 영상을 만들어줘 치잖아요. 그럼 얘가 동영상을 바로 만들어 버려요.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캡처 뜬 거라서 안 보이는데, 플레이 시키면 딸기를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가 업로드한 토끼가 굉장히 쉽게 동영상도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무료 버전은 동영상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돈 내고 쓰는 버전은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미지 고급작을 볼게요. 토끼만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저 나노 바나나 2를 우리 업무에 좀 더 밀착해서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합성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 정장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에요. 이때만 해도 몸매가 좋았는데, 지금도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옷이 있어요. 요거 합성하고 싶은 거. 저 패딩으로 갈아입을게요. 이 두 개 이미지 업로드 시킨 거예요. 이미지 업로드 시켜가지고, 여기 이미지 만들기. 이미지, 플러스 눌러서 이미지 두 장 업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 눌러서 이미지 만들기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를 이미지 1의 모델이 이미지 2의 옷을 입은 사진을 생성해줘.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순식간에 제가 정장을 벗고 갈아입습니다. 어. 근데 색깔이 좀 이래서 흰색으로 좀 간지나게 광택이 있는 것으로 변경해줘 주니까 한 1분 만에 샥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죠. 되게 정교하게 잘 바꿔요. 요 이미지 나중에 또 쓸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이, 공원 사진이 있어요. 공원 사진인데 제가 여기 위치를 빨간색 동그라미를 3개 이렇게 쳐놨어요. 공원 사진,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사진, 요거 업로드 하고요. 돌하루방하고 의자하고 업로드 해놓고, 자, 배경 이미지의 1번과 2번 위치에 사물 2를 길 쪽에서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3번 위치에 사물 2를 배치해줘. 여기 두 군데가 의자 있는 곳이고, 요 두 군데가 의자고, 여기 돌하루방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하고 바로 합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번, 2번 위치고 돌나루방인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합성하는 거. 거기에 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요 제가 옷 입고 있는 사진이죠. 손 들고 있는 거. 자 이거를 요 의자에 앉혀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합성해서 바로 앉아버리죠. 저는 저 공원에 간 적도 없는데 순식간에 저 공원에서 흰색 패딩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린 건데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표지 모델을 했던 잡지예요. 위클리 피플이라는 약간 주간지 같은 잡지인데 자, 거기에 위클리 피플 요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데 요걸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아주 쉽게 뭐 자연스럽게 금방 바꿔버립니다. 이런 게 굉장히 이미지 편집이 잘 돼요. 나노 바나나 2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쇼핑몰 작업을 하시는 학우님이 계시다 치겠습니다. 근데 모델 써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러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노 바나나 2로 모델 만들고 제품까지 같이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 칠 거예요. 20대 중반 한국 여성 패션 모델 이미지 생성해서 체형은 이렇고 체중은 이렇고 뭐 스타일은 요래 이렇게 쭉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만들어줘 이러면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우님들께서 직접 했을 때는 요 이미지랑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 핑크색 블라우스 있죠? 원피스. 요거를 제가 사진을 업로드 했어요. 업로드 해가지고 이 모델에게 까만색 정장 입고 있었잖아요. 이 모델에게 이 원피스 입혀줘 했어요. 그러니까 입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바지가 이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입혀져 입히긴 했는데 쇼핑몰의 일반적인 상세 페이지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랬더니 만들어주긴 했어요.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바지가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모델의 바지는 제거해줘. 제거했죠. 오른색 선이 허리에 가도록 수정해서 하니까 딱 같습니다. 쉽게 하죠. 굉장히 쉽게 갈아입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양손 모두 허리에 가도록 이렇게 뭐 이런 자세 바꾸는 것도 포즈 바꾸는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자, 이거 응용해가지고 이제 야외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같은 모델과 원피스 유지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모델과 원피스 유지하고 벚꽃이 살짝 핀 공원 카페 테라스 배경이고 아메리카노와 꽃다발 소품이 있어. 시간은 대략 세시고 봄 햇살 파스텔 톤 모델은 의자에 앉아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쓰는 거죠.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짠 하고 금방 만들어 버립니다. 쉽지 않거든요. 자, 요걸 배경을 파스텔 톤으로 한 거고, 요건 수채화 스타일로 한 거예요. 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자, 이미지 생성 시에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으면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시고요. 구체적 묘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거 쭉 써주시고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 많이 사실적이다면 포토 리얼리스틱, 자연스러운 느낌, 실사한 느낌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일러스트 느낌으로 하려면 수채화 스타일, 그다음에 감성적이다면 빈티지 필름 감성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 쓰지 말고요. 처음에는 제일 간단하게 썼다가 그다음에 이제 추가해가지고 조금씩 더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한 번에 이게 다 쓰지 마시고 요거는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일단 제가 만드는 샘플은 보여드렸지만 우리 학우님들께서 관심 있는 스타일이나 사진 같은 거 업로드 해가지고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가방이 있다 칠게요. 이런 가방 이미지 업로드 해서 가방 사이즈를 1대1로 해줘. 이런 교재에 나오는 이런 실습 자료들은 제가 우리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봄 프로모션 포스터 만드는 거예요. 은은한 핑크 그라데이션에 따뜻하고 밝은 봄날 햇살.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포토샵 잘 하시는 분이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프롬프트만 치면은 벚꽃 흩날리고 우측 상단에 골드 리본 있고 스프링 스페셜 세일 포스터 안에 글자 쓰는 것도 있죠. 한글도 잘 돼요. 이렇게 글자까지 촥 이렇게 텍스트 부분 여백도 주고 되게 잘 만들죠. 그래서 재미나이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걸 실제 모델이 실착한 장면도 만들어줘요. 실제 모델이 메고 가는 듯한 모델하고 사진 찍은 것 같죠. 사실 재미나이가 만든 건데 이렇게 실제 착용 장면까지 아주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시는 학우님들 계시면 이런 거 이용하면 뭐 금방 모델 섭외하고 사진 스튜디오 뭐 예약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돈 정말 적게 들면서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조금만 연습하시면. 자, AI와 직장인 인스타그램 컨텐츠 세 가지를 만들어줘. 상황 리스트는 요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릴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러스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진으로 만들지 말고 일러스트로. 제가 설명 쭉 쓰면 이런 일러스트, 제 설명에 맞는 일러스트 이거 만들어주죠. 시계 보고 있고 웃고 있고 자, 말 그대로 막막한 기획의 구원자 일러스터. 배경이 이거고 노트북 메모지가 이렇게 놓여 있고 AI 로봇이 노트북 화면에서 이거 보여주고 사람은 엄지척. 야근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희망적인 분위기. 약간 기억이 나나요? 시계가 밤 11시를 지금 향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간단한 일러스트 이런 거 만드는 거 잘 만들죠. 자, 이것도 해서 만세 해서 이제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만세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 주죠. 되게 재밌죠. 자, 캐릭터 만드는 것도 있어요. 제 얼굴 사진. 이때만 해도 좀 더 젊었었는데. 그죠? 자, 이 사진을 닮은 잔디 인형 캐릭터 이모티콘 만들어줘. 제가 잔디 인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잔디 인형을 만들어줘. 이거 쭉 나왔어요. 표정, 이런 표정 다 나오죠. 정면, 기본 자세고. 자, 요거를 위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인사, 응원, 거절, 감사, 졸림 5가지 감정을 동작으로 표현한 거죠. 쫙 해주죠.
아주 쉽게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작가 섭외를 해야 됐죠. 돈도 많이 주고. 근데 이제는 제미나이가 다 해줍니다. 자, 이러면 망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프롬프트 대충 쓰면 돼요. 그냥 예쁜 강아지 그려줘. 이러면 매번 다른 강아지가 나옵니다. 예쁜 기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수정할 때 원본 유지해줘. 이런 키워드 꼭 넣어야 돼요. 아니면 완전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요구사항 한꺼번에 여러 개 팍 집어넣으면 얘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스타일 뭐 이렇게 줘야 되고 저작권 캐릭터 그려 뽀로로 그려줘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위반해서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저작권 위반 조심해야 되고 뭐 참조해서 그려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미지가 그릿하면 잘 모르니까 비율 용도 잘못 지정하면 그렇고 구도 없이 지정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상하게 나오면요 재미나게 욕하지 마시고 내가 프롬프트 잘못 썼구나라고 나를 때리세요. 아, 저 말고, 우리 학습자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 클로드 이용해서 업무 생산성 높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드의 장점이 많은데, 긴 문서 요약하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압도적인 장점이 아티팩트라는 걸 이용해서 보고서 화면 만드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요. 자, 클로드의 세 가지 강점이라고 하면 긴 용량 있죠. 책 한 권 분량을 한 번에 읽고 기억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널 라이크 톤이라고 해서 말할 때 챗 GPT는 약간 좀 사무적인 투로 말을 하는데 클로드는 사람이 쓰는 말 많이 해요.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겁나 좋은 막 이런 말도 쓰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티팩트라는 요게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2026년 4월호 인공지능 현황 보고서 데이터예요. 페이지는 29페이지고요. 이게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같이 업로드해서 한번 보세요. 뭐 단어 수는 이렇게 되고 되게 내용 많죠. 요거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의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정리해서 10줄 내외로 알려줘 했더니 1번 저 파일에 이런 게 있고 2번 이런 게 있고 3번 이런 게 있고 4번 이런 게 쭉 해서 여기 화면 캡처상 잘렸는데 10줄로 요약해 준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자, 업로드된 파일 분석 내용 중에서 1항의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 발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해주고 설명해줘 이랬더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거 다 읽어가지고 우리가 요약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제미나이한테 또는 클로드한테 특히 클로드한테 이렇게 시키면 긴 문서라도 잘해. 사실 이거 제미나이도 잘해줘요. 여기 잘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클로드의 특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중국의 장기적인 이 정책이 한국의 경제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특히 반도체 관련 업종이나 인공지능 업종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줘 이러면 얘가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산업별 분석까지 쭉 다 해줍니다. 읽어보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상당히 잘합니다. 자, 이 파일의 내용 중 8번 항목에 구글 터보 퀀트 기술이 있어. 이게 얼마 전에 이 기술 나왔다고 삼성 하이닉스 주가 한번 확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시장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좀 분석해줘 싶기 때문에 분석을 쫙 해주면 읽어보면요.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되게 분석 잘해줍니다. 자, 이 파일의 핵심 내용 중 시각적으로 아티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 요 그래프 그리는 기능이 있죠. 여기 이제 아티팩트라는 곳의 기능인데 화면을 반 잘라서 그래프 그려줘요. 자, 아티팩트라는 게 정적인 답변을 동적인 앱으로 시각화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움직이는 그래프 만들어주는 게 아티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가 작성한 코드를 우측에 화면을 반으로 잘라서 우측에 즉시 바로 보여주는 기능이고 사용자가 클로드 안에서 바로 명령어 치고 버튼 누르고 조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보고서 만들면 어디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면 완전 인기 최고 되실 겁니다. 어, 자, 3월 AI 성능 비교를 특정 모델을 선택하면 해당 모델이 더 강조되도록 해줘. 여기 모델 나와 있죠. 요 모델 누르면 해당 모델 내용이 여기 뜨는 거예요. 지금은 제미나이 3.1%에서 여기 뜨는 거고, GPT 5.4 누르면 여기 GPT 5.4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버튼들 누르면. 그리고 이제 개인 재무 현황 및 2030 자산 형성 목표 보고서 이게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건데 이
문서를 분석해서 월 평균 지출 내역을 해서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그려줘 가지고 쫙 나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바로 알 수 있고요. 가계부 분석 진짜 잘하겠죠. 그리고 자, 시나리오를 두 개를 얘기해줘서 내가 월 저축액 돈을 모으고 싶은데 이 두 개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좋아? 분석해줘. 이러면 얘가 바로 오른쪽에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슬라이드 바 같은 거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면 이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티팩츠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다른 건 이런 거 없죠. 화면 반 잘라서 왼쪽에 프롬프트 치고 오른쪽에 결과 바로 보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시나리오 B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먼저 줄여야 될지 해줘. 이러면 얘가 다 짜줘요. 여기 이제 화면이 캡처가 여기만 잘려 있는데 항목별로 다 내용해 줍니다. 그래서 뭘 줄이면 얼마 줄이고 뭘 줄이면 얼마 줄이고 당장 이것부터 줄이세요. 이렇게 다 얘기해 줘요. 우리는 재벌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당장 OTT 구독 정리 유튜브 넷플 중 하나만 끊으면 6만 원 확보되고 식비에서 뭐 이게 어떻게 하면 배달 주 3회에서 주 1회로만 줄이고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는 주택 대출이자 보험료 이런 거는 절감 불가능하잖아요. 해지하면 손실이 크죠. 현행 유지 정답이고 뭐 이렇게 쭉 하면 얼마 줄일 수 있어요. 바로 보여주죠. 상당히 똘똘합니다. 자, 나만의 앱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앱 개발자 아니지만 이제 앱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클로드한테 이게 앱을 설계를 이렇게 내가 뭐를 원한다 이걸 자연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먹지? 점심 메뉴 룰렛 앱을 만든다 칠게요. 점심 메뉴 때문에 고생 많잖아요. 거기서 오늘 또 뭐 먹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자동으로 룰렛판 돌려가지고 찾아주는 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텝 1에 요 프롬프트를 치는 거예요. 점심 메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랜덤 메뉴 추천 룰렛 앱을 만들어 주는데 기능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얘가 만들고요.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나중에 스텝 2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스텝 2를 한 번에 다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텝 1을 치면 이렇게 쭉 오늘 뭐 먹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점심 메뉴 룰렛 해가지고 추천받기 누르면 룰렛이 막 돌아요. 룰렛 막 도는데 이게 이제 웃긴 게 자, 여기는 비빔밥이 나왔는데 밑에 제육볶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서 야, 이상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잘못됐네 하고 바로 잡아줍니다. 초밥 이렇게. 이제 잘 나오죠. 그래서 룰렛에서 네가 추천한 메뉴는 초밥인데 내가 위치한 곳은 요것이야. 구글 맵으로 지금 내 근처에 저 맛집이 있는 부분들을 추천해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쭉 추천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다 찾아줍니다. 평점까지. 그죠? 다 해줍니다. 자, 이 앱을 함께 근무하는 다른 팀원과 공유하고 싶어 방법을 알려줘. 그랬더니 뭐 이런 방법 중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코드를 HTML로 다운로드 받아서 웹에 퍼블리싱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복사 여기는 누르면 다운로드 있거든요. 다운로드 누르면 HTML 파일로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경로 아무 데나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네틀리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무료로 회원가입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구글 계정을 써서 구글 계정 넣어서 무료로 회원가입을 쭉 했습니다. 서비스 로그인 쭉 하고요. 이렇게 제가 해놓은 이런 거 뭐 게임이라든지 이건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누르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요또 누르시고 그 다음에 continue to deploy 이렇게 하면 이제 회원가입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제일 밑에 보면 upload your project file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브라우저 파일에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저장했던 룰렛 앱 HTML 파일 있죠. 그거를 여기 눌러서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파일인데 요 찾아서 요 업로드 하는 거예요. 업로드해서 열기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파일 이름이 index.html이 돼야 되는데 얘가 index.html 아닌데 이거 바꿀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요거 rename and deploy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거 딱 누르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퀵 셋업이 떠요. 여기 퀵 셋업. 요 퀵 셋업 누르면 접속할 도메인 주소를 여기 입력을 하게 합니다. 저는 고고런치 이렇게 했어요. 고고런치.netlify.app 요 주소를 이제 웹 브라우저에 다른 사람들이 치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제가 만든 앱에 여기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finish later 요거 누르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요 주소에 딱 접속하시면 요 룰렛 앱을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앱 개발자가 아니지만 클로드한테 앱 만들어줘 명령어 딱 치고 바로 앱 만들어서 배포까지 자동으로 되죠.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다양한 생성의 특징하고 몇 가지 사례들 나노 바나나나 뭐 클로드나 이런 사례들 쭉 활용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리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딱 맞는 거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또 새로운 내용들 계속 나오면 관심 가지고 계속 보시고 연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긴 내용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